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임영웅님의 깜놀 소식들 정말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도 그 깜놀할 소식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미 종영이 됐음에도 많은 분들이 재방송을 다시 시청하고 있고, 그 재방송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다시금 마이 리틀 히어로가 얼마나 팬분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던 예능방송 프로그램이었는지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주는 영향력은 막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G.O.D 데뷔 25주년 9월 KBS 대기획 콘서트 확정. 자, 이것이 이제 100% 확정이 나면서 임영웅님의 뒤를 이어 G.O.D가 공연을 하게 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이 G.O.D라는 그룹이 워낙 국민적 그룹이었다 보니까 지금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G.O.D가 콘서트를 한다고?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알고 보니까 가수 임영웅이 TV에서 했었던 그 단독쇼 KBS 단독쇼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더라. 그래서 방청권 추첨을 할 건데 꼭 가고 싶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응은 임영웅이란 가수가 출연했었던 단독쇼에 G.O.D도 나오게 됐다. 이것이 굉장히 대중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대중들에게는 임영웅이란 가수가 트롯 가수 또는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중장년층들의 아이돌 이렇게 생각하는 대중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G.O.D라는 그룹이 이렇게 KBS 단독쇼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이미 우리 임영웅님이 세 번째로 거쳐갔었던 그들의 부모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었던 그 KBS 단독쇼구나. 야, 지나고 보니까 임영웅이란 가수가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그 임영웅 가수가 나왔었던 단독쇼를 G.O.D가 나가는 거야? 라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임영웅은 도대체 얼마나 앞서 있었던 거냐? 얼마나 인기가 많았길래 90년대에 정말 BTS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G.O.D가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미 진작에 나왔었던 KBS 단독쇼에 등장을 하게 된 거냐? 굉장히 신선한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파워, 제가 어제도 이 BTS의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의 예능방송 프로그램과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직접 비교를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죠?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영상 시청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 자,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인 파워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올라왔습니다. 퀸이라는 잡지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7월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건 이 7월호에서도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쭉 확대해 보니까 히어로 임영웅 특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히어로 임영웅 신드롬, 담담한 치유와 위로에 스며들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한 특집편이 요번 퀸이라는 잡지 7월호에 또 실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퀸에서는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하면서 극찬을 쏟아냈었죠. 그런데 이번 7월호에서도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잡지를 무조건 구매하셔서 보셔야 된다, 그게 팬 활동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잡지사에서도 끊임없이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특집편으로 왜 다루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임영웅이란 가수가 정말 가요계에 지금 뿜어내고 있는 영향력이
막강하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게 그냥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가 그렇게 드러납니다. 6월 4주차 예능 출연자 화제성 순위가 공개가 됐는데, 자, 보이세요? 예능 출연자 언급량 전체 순위가 공개가 됐는데, 그냥 뭐 제가 설명드리기도 이전에 사진에서부터 스포일러입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사진이 여기 떡하니 나와 있죠? 왜 나와 있겠습니까? 쭉 내려보니, 자, 바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KBS 2채널에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이 임영웅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압도적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임영웅님의 이름과 마이 리틀 히어로를 언급한 언급량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전현무 씨, 박나래 씨, 이효리 씨, 기안84 등을 다 압도하면서 이렇게 높은 언급량의 순위를 보여줬습니다. 이 언급량 누가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분들, 소천사님들이 열렬한 팬활동을 하시면서 보여준 모습이 이렇게 또 엄청난 쾌거의 소식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마이 리틀 히어로가 사실 종영은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도 막강한 여운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좀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도 번지고 있는데, 이 대목이 조금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드렸었는데, 임영웅님의 MBTI는 INFJ, 인프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직접 이야기했죠. 제가 또 MBTI의 I, E가 외향적인 성격, I가 내향적인 성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일반 여성 대중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왠지 INFJ일 것 같았어. 뭔가 느낌이 인프제 같긴 해. 어쩐지 그렇게 보여.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잘 어울린다. 자, 도대체 임영웅님이 말한 MBTI의 INFJ가 어떤 성향이길래 일반 대중들도 임영웅님을 보면서 INFJ인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거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BTI에서 INFJ는요, 통찰력 있는 선지자, 예언자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약 1.5%밖에 없는 상당히 좀 희귀한 MBTI 중에 하나예요.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매우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하는 유형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좋으면서 성숙하게 된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경우엔 강한 직관력으로 타인에게 말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여기서부터 뭔가 임영웅님하고 너무 소름 돋기 비슷하죠? 독창성과 내적 독립심이 강하며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신의 영감을 구현시켜 나가는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다.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 한 곳에 몰두하는 경향으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변적인 조건들을 경시하기 쉽지만 자기 내부에 갈등이 많고 복잡한 편이다. 이들은 풍부하고 감성적인 이런 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소름이 돋았어요. 현실적인 장소에서는 말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대박이죠? 임영웅님을 처음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생각보다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또 뭐라 적혀져 있냐? 친한 친구나 지인 앞에서 미래에 대한 각종 예측과 상상에 대한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공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는 다른 성향과는 달리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상과 발상을 하는 성격인 만큼 이들의 예측은 제법 논리가 잡혀 있어 잘 맞는 편이다. 참 신기하죠? 임영웅님의 우주 덕후의 성향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요, 이상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철학이 뚜렷하여
고집이 조금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사회적 불의에 굉장히 민감하며 높은 도덕관념을 지니고 있다.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면에서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반항적이기도 하다. 모든 유형 중에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고 미스테리한 성격이다.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일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람이나 일에 있어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며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작물을 좋아한다. 임영웅님 지금 자작곡을 쓰고 있잖아요. 자작곡을 벌써 2곡이나 냈지 않습니까? 딱딱 들어맞죠?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이며 언제나 의문을 갖고 가슴속에 묻어든 질문들이 많은 편이다. 몽환적이며 신비로운 것을 좋아한다.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고 진실을 중요시한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고 여기서 대박입니다. 음악, 책 등의 예술 및 문학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 관심이 행동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으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영감이 뛰어나며 깊은 통찰력이 있어 정신세계, 즉 내면을 꿰뚫어 보는 데에 재능이 있고 사람의 본심을 잘 간파하기 때문에 직관력과 통찰력,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서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본질을 잘 파악하고 거짓말과 가식 등도 잘 간파하지만 대부분 알고서도 모른 척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얼마나 무서운 또 이 성격이 있는지 보여지죠? 특히나 왜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요. 연애나 우정도 소중히 생각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더 큰 관심과 가치를 둔다 라고 말합니다. 임영웅님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노래에 위로를 받고 선한 영향력. 딱딱 들어맞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 기준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을 경우 약자의 편에 선다라고 적혀져 있으며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친한 친구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비속어,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요번에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서도 궤도님이 말을 놓자라고 했는데 임영웅이 말을 안 놨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성격이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다그치거나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욕설을 섞어 말하는 공격적인 언행을 몹시 싫어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또 동시에 차가워 보일 수 있다. 임영웅님 실제로 본 분들 중에 뭔가 가만히 있으면 좀 냉정해 보이는 모습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여 피하고자 하고 동시에 정의감이 강하여 대체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와의 갈등이 잦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친절함 이상의 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요. 또한 결단력이 있어서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번 시축 행사 때도 거마비조차 거절을 했었고 또 많은 행사와 또 많은 방송 출연 임영웅님은 정중하게 거절했죠. 자, 결단력이 엄청나다라는 말도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 평소에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자기에게 진정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열정적으로 과하게 활발해진다. 반대로 주변이 아무리 활발하고 신나 있어도 자신에게 있어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내성적이라서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즐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저 내향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가식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참 임영웅님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잘 타지만 그 고독을 때때로 즐기기도 하고 대체로 임영웅님 같은 성격이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
그 대상을 오랜 기간 지켜본다라고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커 보일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성숙해질수록 회복이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신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약간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큰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항상 이러다가 팬들이 떠나면 어떠지? 왜 나 같은 놈을 좋아해 주시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MBTI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보고 싶은 웅아리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제가 볼 때 조만간 SBS 방송 프로그램에 버젓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토록 비판을 했었던 더 트롯쇼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더 트롯쇼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스타플래닛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전투표가 현재 활성하게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아시다시피 7월 첫째 주 순위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 바로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바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타플래닛이라는 앱을 설치하셔서 사전투표를 해주셔야 할 텐데, 제가 왜 임영웅님이 SBS에 등장할 것 같다라고 했냐면, 여기 보이시죠? 사전투표 1등을 달리고 있고 노래는 사랑해요 그대를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투표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3위에 김호중 씨의 노래가 딱 뒤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열렬히 투표를 하고 계신 만큼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스타플래닛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하셔서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를 많이 투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트롯쇼에서 간만에 임영웅님이 당당하게 1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SBS 측에서 드디어 임영웅님의 런던보이에 대한 집착을 떨쳐낸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죠. 어찌됐건 열렬한 투표가 필요하다. 자, 이 와중에 임영웅님이 좋아요를 꾹 누른 깜짝 놀랄 인스타그램의 활동이 목격이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깜짝 놀랄 또 후담을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주 주말마다 임영웅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또 웅아리 증세가 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소씨가 좀 전달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웅아리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과연 소씨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길래 웅아리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 라고 감히 이야기하는지 바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사 중에 이런 쾌거 기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6월 27일 일간 차트 7,711점으로 통합 점유율 1위 7.7%, 부동의 1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타이틀부터 굉장히 뭔가 시선을 주목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항상 영웅시대 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데요. 지금 살펴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6월 27일 일간 차트 임영웅의 성적표는 멜론 10곡, 지니뮤직 15곡, 플로 10곡, 네이버 바이브 7곡, 스포티파이 7곡, 벅스 1곡 등 6개 음원 차트에 총 5회 차트 진입을 기록하면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쭉 한번 내려보니까 이런 깜짝 놀랄 차트 종합 스코어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차트 총합 스코어. 이 중에서 노래, 음반, 진입 점수 쭉쭉쭉 나와 있는데 멜론, 지니, 플로, 바이브, 스포티파이, 벅스 등등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등등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들이 줄지어서 랭크인이 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원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스밍 파워 덕분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보니 이런 영향력도 눈에 들어와요. 화밤, 양지은, 박성원, 송도현, 듀엣 무대의 아들 생각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쭉 봤더니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는 아시다시피 미스트로트 멤버들의 스피노프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깜짝 놀라게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노래를 너무 잘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갔고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박성훈이라는 가수가 임영웅님의 사랑력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무대를 펼쳤다. 바로 미스터 트로트에 등장했었던 박성훈 참가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누구냐? 제가 깊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노래 실력으로 미스터 트로트 때 신동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런 참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훈이라는 참가자가 놀랍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력을 열창하게 된 거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인 가수들 또는 트롯을 준비하는 지망생들 또 이렇게 어린 10대 청소년 가수들 대다수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살아있는 신화이기 때문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습 자체가 이들에게는 하나의 살아있는 신화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존경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노력과 그만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저렇게 열창하는 어린 친구들부터 나아가서는 신인 가수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음원 파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아 클럽을 향해 금빛 질주를 해나가고 있다. 쭉 보니 가수 임영웅이 다이아 클럽을 향하여서 금빛 질주를 펼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멜론 스밍 파워인데요. 최근 음원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76억 회를 돌파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100억 회 이상 돌파가 되면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유일하게 다이아 클럽에 들어가는 한국 가수 중에서 정말 엄청난 쾌거를 달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스밍 파워로 이루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골드클럽 자체가 아이유씨와 그룹 엑소 그리고 임영웅님 이 세 가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스밍 파워가 더욱더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오전 일찍 올라온 연합뉴스 프로그램에 임영웅, 김호중 덕분에 5060 K-POP 큰손 됐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사 내용인지 하고 제가 쭉 한번 읽어드려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건행이 뭔지 아시나요? 가수 임영웅 씨의 시그니처 인사,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힘이 대단합니다. 젊은 층이 주도했던 K-POP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5060 중장년층이 K-POP 시장의 새로운 큰손으로 등극을 한 건데요. 이것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를 연결해 보겠다.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분을 만나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즘 K-팝 시장에서 5060의 파워가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자 연구위원이 5060 세대의 음악 소비가 청소년들의 음악 앱 소비 시간을 능가하는 등 여러 가지 통계 수치에서도 5060의 음악 소비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그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가수 콘서트도 매진 행진인가요? 라고 물어보자 5060의 지금의 소비가 트로트 가수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5060의 탄탄한 경제력이 뒷받침됨으로써 티켓 파워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티켓은 오픈되자마자 매진되고 있고 사실은 5060이 직접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구매해주는 것까지 합치면 다른 음악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5060이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자 5060이 지금 아이돌을 추종하는 팬덤 문화와 동일한 형태의 팬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5060은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타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경제력, 사실은 그 경제력이 옛날에는 양극화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5060의 그 경제력을 갖추신 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이 여유로운 시간과 뒷받침되는 경제력으로 문화생활과 오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경제력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생활을 앞으로도 점차 증가되어 나갈 것이고 이쪽의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런 5060 세대의 팬덤 문화가 커지지 않겠냐라고 하자 지금까지 나타난 바처럼 이들의 경제력과 시간의 여유로운 상황, 그 다음에 문화에 집중되는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앞으로도 5060 세대들의 음악 소비, 그 다음에 직접적인 티켓 구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예상한다.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티켓팅 파워,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 파워,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런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같이 올라와요. 티켓 사기가 갈수록 어렵다. 억대 대리 티켓팅까지 등장했다. 야, 이 암표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종영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또는 전문가들, 나아가서는 저와 같은 유튜버들까지 대다수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아쉽게도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결국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이런 안표팔이들 너무나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의 인기 공연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피켓팅을 방불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뮤지컬, K-팝 스타 공연만이 아니라 임영웅님 같은 트로트 가수라니 참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지겹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다수의 장르를 발라드로 발매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 발매한 신곡도 발라드로 나온 가수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트로트 가수라는 굴레를 씌워서 이렇게 장르의 한계를 이건 언제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언론사에서 정말 좀 생각을 깨우치고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롯 가수가 아니라 정말 대중가수로서 발라드부터 다장르를 섭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제는 제대로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보는 제가 민망합니다. 보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트로트 가수 이야기는 좀 지겹다. 하지만 어찌됐건 대중음악 공연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티켓 파워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수고비를 주고 대리 티켓팅까지 맡기는 뭐 2, 3만 원 정도의 치킨 값을 이 수고 비용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티켓 값의 2배에서 수십 배 이상, 뭐 심지어는 억대짜리까지. 그러니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유명해지고 콘서트가 또 진행이 되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목표했던 것처럼 세계 무대를 장악하는 해외 콘서트까지 본격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암표들의 만행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저러한 것들을 수고비를 주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그 가수의 콘서트를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큼은 절대로 저런 티켓팅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임영웅님의 티켓이 저렇게 암표들에게 팔려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수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최근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등장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임영웅님이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신나했습니까? 팬분들 다음으로는 제가 볼 땐 유튜버 궤도라는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우주 덕후이기 때문일 텐데 자, 이 우주 덕후인 궤도님이 깜짝 놀랄 증언을 또 쏟아내서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가장 빠르게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궤도라는 유튜버분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사진과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도라는 분의 또 스토리에 들어가 보면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놀라운 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영웅님과 함께 촬영한 셀카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한 장이 아니라 그것도 2장이나 말이죠. 임영웅님과 만났던 첫날, 그리고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둘째 날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떤 증언을 쏟아내서 난리가 났느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최애 히어로 임영웅님과 즐거운 시간에 대해 이 방영 전까지 공개가 좀 어렵다 보니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지만 말씀 안 드렸다라고 했죠? 근데 이런 걸 스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콘서트를 스포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 콘서트의 성공 리스트, 임영웅님의 반응이 어땠다, 이런 거는 스포일러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심각한 스포일러입니다. 재미가 반감된다라는 거죠.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매번 똑같은 편이 방영되는 콘서트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능 방송에 출연할, 그것도 마지막 5편의 피날레를 장식할 이 출연자를 떡하니 스포일러 해버린다? 유튜브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 말하면 재미가 너무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이 궤도님도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해버리면 아무리 소씨가 또 유튜브 조회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지만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어찌됐건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벽한 노래, 큰 키에 작은 얼굴, 잘생기고 상냥하고 예의 바른 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고작 알려진 그 정도가 아니었다. 땐 얼굴에 어른스러움이 잔뜩, 말보다 생각이 훨씬 많고 선한데 그러면서 장난기가 많아서 귀여웠다. 작가님께서 그가 내 팬이라고 해서 당연하게도 장난일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더라. 우주와 관련된 곡을 쓰고 싶다고 나에게 말하는 그는 이미 충분히 세상을 과학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앞으로도 이 멋진 친구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이미 영웅시대라고 부르고 있구나. 와, 무슨 뭐 칼럼처럼 적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실제로 겪게 된 이 궤도님의 증언에 따르면 인성 바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멋진 친구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미 그것을 영웅시대다라고 부르고 있다.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하나같이 극찬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아마 굉장히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수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